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강제 처분 제도가 강화됩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도 내 노인 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권보호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화재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피해가 3배 이상 커진다고 하죠.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신속한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좌회전을 하려다 멈춰섭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가로막힌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사이드를 풀어봐도 요지부동. 결국 구조 공작차에 줄을 연결해 끌어냅니다. 겨우 화재 현장에 진입하나 싶었더니 이번엔 양옆으로 주차된 승용차가 문제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급기야 펌프차가 전방의 차량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소방 차량 특성상 대형차도 많고 한 번에 여러 대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여러 대가 출동할 경우에 첫 번째 차가 막히게 되면은 뒤에 다 진입도 불가능하고 그 우회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이게 후진도 어렵고.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로 화재 현장 도착이 늦어진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367건, 사망자는 7명에 이릅니다. 앞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130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역시 불법 주차로 피해를 키운 경우입니다.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법도 개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가 부서지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방차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화재 초기 5분. 주정차만 잘해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쪽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의심받은 여고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은 지난 10일 영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의심받자 반성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양이 쓴 반성문에는 영어로 된 세 문장과 수행평가지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0점 처리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이번 주 중으로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5일 새벽 1시 23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 아래 상수도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에서 작업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까지 11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으로 매몰 폐원된 면적은 현재까지 5.4헥타르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발생농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간이 진단키트와 실시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노인 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5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4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인 인권 증진에 노력한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4곳,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연휴양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공립자연휴양림으로 안동 호반과 문경 불정, 청송, 봉화 문수산 등 14곳입니다. 할인 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로 1회에 한해 휴양림 사용료를 50% 할인합니다. 휴양림 이용 시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다중이용시설 6,500여 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해당 시설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가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상주시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블루베리와 산딸기 등의 베리류가 제철을 맞아 수확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에 열던 베리 축제를 취소하고 지역 농협과 함께하는 특별 판매 행사로 소비자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계운동의 한 농가. 영롱한 붉은색을 띠는 열매, 산딸기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철을 맞은 산딸기는 먹기도 편하고 새콤달콤한 맛도 좋아 소비자들에게 늘 인기입니다. 산딸기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에 수확할 때 제가 처음 사람들한테 안내를 했는데 올해는 그 사람들이 재중을 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하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주 인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산동의 블루베리 농가도 요즘 한창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과 뇌에 좋다는 소식에 건강 붐을 타고 찾는 손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시는 경북 최대 베리류 생산지로 연간 260톤 이상 출하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산딸기, 오디와 복분자 등 다양한 베리류가 재배되는데 매년 6월 이맘때쯤이 제철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경천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베리 축제를 열어 소비자들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6, 7회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없어지고 축제를 해가지고 홍보하고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꼭 제 개인이 아니고 농가 전체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는 면에서 다행히 수도권 지역으로 택배 물량과 인터넷 거래가 늘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조금 덜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베리류 농가들을 위해 지역 농협과 함께 이달 20일까지 특별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대리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업주는 과실이 없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장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주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자전거 교량 월령교가 올 연말에 개통됩니다. 월령교는 길이 237m, 폭 5m로 자전거나 사람 외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당초 형산강 수위와 유량 조절을 위해 197m 길이의 원령보만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경주시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조성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예천에서 열린 단호장사 씨름대회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선수단 29개 팀 300여 명이 도전해 남자부 4체급과 여자부 3체급에서 승자를 가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백두장사 결정전이 열려 증평군청 김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경대 연극영화과 김건표 교수가 올해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총예술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장으로 밀양시 밀양문화재단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밀양공연예술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구 밀양연극촌과 밀양아트센터 극장에서 50여 편의 작품들이 공연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공중파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경북 안동에선 팔씨름 왕으로 통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때 고향에서 제2의 꿈을 이뤄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개그맨 권주형 씨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공중파 개그맨으로 활동도 했었고 지금은 현재 대한팔씨름협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꽃과 사랑에 빠져 있는 권주형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모집한다는 거에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되게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개그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개그라는 프로그램이 그 무대에 짜여져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무대에서 웃기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개그맨 생활을 해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수입도 없고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식물을 조금 키우는 걸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식물을 보면 또 마음도 좀 푸근해지고 정신 수양이라고 할까, 공기도 좋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고 일을 계속 하게 되었죠. 군대에 있을 때도 가기 전에도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팔씨름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고 또 이제 팔씨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팔씨름도 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계속하고 이제 또 이제 팔씨름 협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대회가 잡히면 거기 가서 우승도 해보고 준우승도 해보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도 다 안동에 있으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서 풀 수 있고 이러니까 일단 그런 점이 좀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일자리죠. 뭐 장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직장을 잡는데 한계점이 많고 일자리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봐야죠. 처음에 저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제 자꾸 적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자꾸 초심을 잃어서 거래처도 있고 손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이해지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처음과 같은 자세로 이렇게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죠. 꽃으로는 일단 이 업계에서는 1등을 하고 싶죠. 탑. 여기가 가면은 모든 물건이 다 있고 이 집에 가면은 되게 좋더라. 사장님도 마음에 들고 뭐 잘해주더라. 그런 거고 이제 팔씨름에서는 그것도 그냥 물론 이 운동 계통에서 탑이 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듯이 그 분야에서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꽃과 이 팔씨름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